아침 여러분, 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민수와 도현은 낡은 아파트 단지를 마주했어요. 외관만 보면 곧 입주라도 할 듯 깔끔해 보였지만 내부는 공사가 멈춘 채 어둠 속에 버려져 있었죠. 벽에는 얼룩이 남아있었고 전선은 드러난 채 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도 주민들은 이곳을 지날 때마다 엘리베이터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버튼 눌림음, 기계가 움직이는 진동, 문이 열리고 닫히는 금속음까지. 모두가 같은 증언을 반복했고 단순한 착각으로 넘길 수 없게 만들었죠. 지훈과 태민은 삼각대를 설치하며 무전기를 주고받았어요. 지금 3층, 특이사항 없어 보여요. 순간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울렸죠. 띵, 그리고 덜컥 열리는 문소리. 모두의 귀에 스며든 순간 등줄기까지 얼어붙었어요. 문제는 엘리베이터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버튼을 눌러도 불이 켜지지 않았고 전기도 통하지 않았는데 소리는 현실처럼 또렷했어요. 그 불을 치는 곳 공포로 변해 모두를 짓눌렀죠. 성주는 서둘러 카메라를 확인했지만 기록에는 아무 소리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사람 5이 동시에 들었는데 기계는 침묵하고 있었죠. 오히려 그 공백이 더 끔찍했어요. 제보자 수빈은 밤마다 같은 소리를 들었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렸고 손끝은 땀으로 젖어 있었죠. 바람 한 줄기조차 스산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 현장은 설명할 수 없는 압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촬영팀은 결국 무속인 서연을 불렀어요. 그녀는 건물 입구에 서자마자 숨을 고르더니 곧장 엘리베이터 문을 바라봤죠. 여자 하나가 있어요. 계속 버튼을 누르고 있어요. 낮게 흘러나온 말은 모두의 신경을 곤두세웠어요. 민수는 등골이 차갑게 식었고 지훈은 무전기를 꽉 쥐며 기재 빠져나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속삭였어요. 그 말은 두려움을 더 키우며 공간 전체를 무겁게 눌렀죠. 결국 팀은 철수했어요. 그러나 이후에도 입주민들의 제보는 이어졌어요. 문이 스스로 열리고 닫혔다. 밤마다 올라가는 기계음이 들렸다. 공사가 끝나고 사람이 살기 시작했는데도 현상은 반복됐죠. 마치 누군가 여전히 그 엘리베이터를 자기 자리라 주장하듯 존재하지 않아야 할 발소리와 소리가 공간에 스며 있었어요. 팀은 말없이 장비를 정리했지만 서로의 눈빛은 같은 불안을 공유했어요. 며칠 뒤, 이번엔 상가 건물에서 연락이 왔어요. 주인 지혜는 밤마다 엘리베이터가 제멋대로 움직인다고 했어요. 가게들이 모두 문을 닫고 불이 꺼진 시각에도 엘리베이터는 윙하고 올라가거나 내려갔죠. CCTV에는 버튼이 눌린 흔적만 남아 있었어요. 지혜는 몇 년째 건물을 관리했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목소리를 떨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이미 두려움에 잠겨 있었죠. 민수와 도현은 장비를 챙겨 건물로 들어갔어요. 낡은 상가 복도는 불빛이 희미했고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어요. 그런데도 엘리베이터만은 반짝이며 작동 중이었죠. 버튼 불빛이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했어요. 태민은 귀를 기울였고 누군가 웃는 것 같아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그러나 그곳엔 아무도 없었고 계단도 비어 있었죠. 불길한 기운만이 바닥에 깔려 있었어요. 성주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안은 텅 비어 있었고 거울만이 침묵을 비췄어요. 그런데 순간 버튼불이 스스로 켜지며 위로 향했어요. 모두가 눈으로 확인했는데 손은 닿지 않았어요. 곧 엘리베이터는 덜컥 움직였고 윙하는 진동이 공간을 채웠어요. 지혜는 입술을 깨물며 저건 몇 달째 반복돼요라고 말했어요. 촬영팀은 침묵한 채 카메라만 돌렸어요. 그날 밤 서연이 다시 합류했어요.
그녀는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눈을 감았죠. 장난치는 아이가 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그녀의 말에 다현은 숨을 삼켰어요. 엘리베이터 거울 속엔 아무도 없었지만 누군가 웃으며 스쳐가는 듯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도현은 뒷덜미를 문지르며 차갑다고 중얼거렸죠.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얘는 공간을 놀이터처럼 쓰고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주변을 조사하던 중 은주가 오래된 기록을 가져왔어요. 과거 이 건물의 엘리베이터에는 유리창이 달려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아이들이 호기심에 들여다보다 사고를 당했고 술 취한 사람들이 손을 집어넣다 다친 일도 있었다고 했어요. 결국 법이 바뀌며 유리창은 사라졌죠. 하지만 그 시간에 붙잡힌 원호는 여전히 남아 버튼을 누르며 오르내린다고 했어요. 모두는 무겁게 침묵했어요. 다음 날 서연은 작은 제의를 열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 촛불을 켜고 조용히 주문을 읊었어요. 공기는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고 불빛이 흔들렸죠. 순간 버튼 불빛이 켜졌다 꺼졌고 윙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덜컥 열렸어요. 안은 비어 있었지만 아이의 웃음 같은 메아리가 퍼졌어요. 모두는 귀를 막았지만 마음속 깊이 파고드는 소리는 막을 수 없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이 아이는 단순히 공간을 차지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기를 떠나기 싫은 거요 라고 했어요. 지훈은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아이가 남긴 장난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끝나지 못한 시간의 잔재였죠. 민수는 모두를 데리고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그 순간에도 버튼 불빛은 깜빡이며 마치 다시 돌아와 라고 속삭이는 듯 했어요. 며칠 뒤 방송국 관계자 성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곳 엘리베이터에도 괴담이 돌고 있었죠. 사방이 유리로 된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이 보인다는 제보였어요. 낮에는 아무렇지 않지만 이되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했죠.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원이 세 번째네요. 연결된 게 있겠죠 라고 했어요. 팀은 다시 장비를 꾸려 방송국으로 향했어요. 방송국 로비는 화려했지만 그 속 엘리베이터는 섬뜩하게 투명했어요. 사방이 유리로 둘러싸여 있어 올라갈 때마다 도시의 불빛이 드러났죠. 그러나 관계자들은 밤마다 다른 불빛을 봤다고 했어요.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동안 유리에 기대선 여성의 그림자가 따라오곤 했다는 거예요. 지혜는 팔에 소름이 돋은 채 눈을 피했어요. 태미는 직접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버튼을 누르고 올라가자 유리창 너머로 밤의 풍경이 펼쳐졌죠. 그러나 동시에 희미한 실루엣이 함께 올라오는 듯 보였어요. 도현이 무전으로 뭔가 보여요 라고 묻자 태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네. 여자가 서 있어요. 근데 제 쪽을 보고 있어요. 순간 엘리베이터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성주는 곧바로 기록을 확인했어요. 화면에는 어두운 그림자 하나가 또렷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러나 다시 돌려보니 흔적은 사라져 있었죠. 관계자들은 여기서 실제 사고가 있었다고 고백했어요. 과거 한 여성이 추락해 목숨을 잃었고 이후로 비슷한 목격담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민수는 그 이야기에 말없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서연은 유리창을 바라보며 천천히 속삭였어요. 여기는 억울한 기운이 남아있어요. 그냥 떠나지 못한 거예요. 지혜는 숨을 고르며 사람들이 계속 본 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군요 라고 말했어요. 모두가 잠시 침묵 속에 서 있었죠. 밤하늘 불빛조차 그 순간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지훈은 무심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잠시 자신의 뒤에 또 다른 형체가 스쳐 지나가는 걸 본 듯했죠. 그는 황급히 뒤돌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손끝이 떨렸어요. 그 순간 무전기가 잡음을 일으켰고 낯선 여성의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어요. 엘리베이터가 멈추자 서연은 눈을 감고 주문을 읊었어요. 불빛이 깜빡이며 유리가 안개처럼 흐려졌죠. 순간 여성의 얼굴이 비쳤다가 사라졌어요. 모두는 말을 잃었고 민수는 무겁게 숨을 내쉬었어요. 여기서도 결국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군요. 떠나지 못한 자리, 갇힌 시간,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두의 귀에 선명히 박혔어요. 팀은 더 머물지 않기로 했어요. 방송국 관계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촬영은 조용히 마무리되었어요. 그러나 건물을 떠나는 순간에도 유리창에 비친 그림자가 따라오는 듯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가 본 건 다 같은 이야기였어요. 장소만 달랐을 뿐이라고 속삭였어요. 세 사건은 서로 달라 보였지만 본질은 같았어요. 엘리베이터라는 밀폐된 공간, 사고와 억울함이 남은 자리, 반복되는 목격담. 장소가 바뀌어도 기묘한 힘은 같은 방식으로 드러났죠. 문이 열리고 닫히며 소리가 울리고 누군가 존재를 주장했어요. 사람들은 두려워했지만 동시에 이 이야기를 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민수는 기록을 정리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우리가 본 건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 남겨진 흔적이에요. 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엘리베이터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갇힌 시간과 마음을 담아내는 또 다른 공간처럼 느껴졌어요. 설문 하나 너머에서 여전히 누군가의 숨결이 남아있을지도 몰랐죠. 서연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어요. 공간이 기억을 품으면 쉽게 지워지지 않아요. 우리는 단지 스쳐가는 목격자일 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공간 전체에 울려 퍼진 듯 했어요. 지혜는 떨리는 눈빛으로 엘리베이터를 바라봤어요. 버튼 불빛은 꺼져 있었지만 언제든 다시 켜질 것만 같았어요. 촬영팀은 장비를 정리하며 건물을 나섰어요. 바깥 공기는 차가웠지만 안도의 숨은 나오지 않았죠. 발걸음은 무겁게 느껴졌고 등 뒤에서 따라오는 기척이 있는 듯 했어요. 그러나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어요. 단지 건물 속 엘리베이터만이 침묵 속에서 있었죠. 그 침묵은 오히려 더 큰 울림으로 가슴을 짓눌렀어요. 결국 새 장소에서의 경험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졌어요. 폐아파트, 상가, 방송국. 모두 엘리베이터라는 좁은 공간 속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남겨진 흔적은 형태를 달리하며 나타났고 사람들은 그 속에서 소름을 느꼈어요. 민수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어요. 어디든 문은 또 열리겠죠? 누군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